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의 세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논평을 겸해서 세평을 한번 해보는데, 오늘은 19금으로 해가지고 영주 기관장, 영주 유직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듣거나 보지 않는 게 본인들의 건강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으로 19금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영주시는 풍기 인삼 엑스포를 왜 하는가? 저는 그걸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매년 축제를 하다가 왜 엑스포를 하는가? 그러면은 엑스포는 뭐고 축제는 뭔가? 이 구분이 되나요? 전 그것도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그런 것부터 묻고 싶어요. 저도 재단법인의 영주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위원이라고 부르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게 자문위원회 위원 직함을 받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위원으로서 큰 줄기를 바로 잡는데 제가 해야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저 자신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 위원이 되어 가지고 있었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10월 7일 날 있었던 이동필 전 장관님의 기조 강연을 듣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문위원직의 위원이라는 직을 머물러 있었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걸 알고 바로 사퇴를 해야 온당하겠지만은 이거 사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 위원직은 한시직으로 정해진 한정된 한시직으로서 한시직인 이 조직인데, 엑스포가 23일날 10월 23일날 끝나면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직이니까 저는 공개적으로 제 부끄러움을 표시하면서 제 직위를 끝낼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엑스포는 뭐고 축제는 뭔가? 이 물음을 아는 분은 우선 제가 생각나는 분은 누군가 하면은 그날 엑스포 10월 7일날 엑스포에 동문수와 간 영주시의회 우충무 시의원하고 권헌준 풍기 인삼조합장입니다. 이 두 분은 제가 묻는 이 물음에 깔끔하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10월 7일날 오후 2시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인삼의 변화에서 인삼 산업의 미래를 묻다 하는 이런 주제로 엑스포 포럼을 했어요. 이번에 풍기에서 열리고 있는 엑스포 행사로 보통 인삼 축제와는 달리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축제와 차별화되어 있는 게 엑스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엑스포라고 생각하는데 엑스포나 축제나 우리는 지금 같은 인식이잖아요. 이번 엑스포 행사의 중요한 것은 엑스포라는 그 말 애원 자체처럼 교육, 무역에 관한 일입니다. 수출에 관한 일. 인삼 산업에 그리고 또 그 교육 수출을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인삼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번에 포럼으로 나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래하는 것은 엑스포에서도 먹고 마시고 노래하는 것은 하기는 하되 액세서리 정도로 하시고 이거는 보통 매년 하는 행사에 축제 때나 할 수 있는 해예요. 수출 상담과 수출을 결정을 하고 수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선적을 하고
이런 것들하 교육에 관한 것들하고 인삼 산업의 미래에 관한 이 세미나나 포럼이 중요했다는 게 엑스포의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인삼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상당히 지금 많은 실적을 내고 있어요.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제가 요전 영상에서도 제가 방송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금산 인삼 엑스포에 마지막 했던 그 인삼 교육이 3,100만 불이었습니다. 3,100만 불이었는데 풍기 인삼 엑스포에 이번에 최종 그 수출권은 한 2,500만 불 정도로 되는데 어찌하면은 3천만 불에 육박할 수도 있는 정도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원래 물건을 알면은 이게 원래 실적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좋은 품질의 인삼이 풍기 인삼이고 풍기 인삼은 지금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렇다는 게 저의 인식이에요. 그런데 풍기인삼이 지금 풍기인삼으로서의 가치와 품질과 효능, 약효가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성과는 금방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어들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풍기인삼과 금산인삼과의 차이점을 알고 풍기인삼을 사야지. 풍기인삼 산업 포럼장에서는 정말 저는 그렇게 암울하기 그지없는 그런 현장을 봤어요. 정말로 불황무식한 놈들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니 왜 나보고 불황무식하느냐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대거리 할 수 없고 대꾸할 수 없는 그런 형평무인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우선 이거부터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정말 엑스포 하는데 돈도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은 이 교재 하나 만드는데도 이 몇 페이지 안 돼요.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칼라로, 우리가 그날 강의 들을 때는 칼라로 들었어요. 이것도 칼라로 해가지고 칼라 인쇄를 해가지고 이게 조금 보고 듣고 앞으로 소장해야 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교재인데도 이걸 흑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 거는 정말로 이 포럼이나 세미나 자체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니까 불황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흑백을 가지고 지금 이거 구문을 내봐 어떻게 구문이 되는가. 그날은 위원장도 안 오고 영주시장도 안 왔대. 기조 강연을 했는 이동필 전 장관이라든가 초청 전문가님들은 국내에서도 최고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이런 수준급으로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만들었는 그 자체는 수준급이었는데 그 운영하는 거는 그 참석하는 영주 기관자이나 유지들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현재 없었잖아.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청중은 있었는가? 청중도 없어. 영상을 보라고 내가 거짓말하는가? 패대기 쳤는 거지 그냥. 영주시의 기관장이나 선출직 18명 이런 사람들은 항상 끼이는 거 아니야? 영주세계 풍기인삼협회 조직위원회는 못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는지 안 봤는지 묻고 다시 묻고 또 다시 묻고 싶은 거야. 풍기인삼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는 거는 그렇게 지내왔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럼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끌고 갈 거야? 한 사람도 여기 참여를 안 했어. 전부 다 안단 말이야? 그럼 잘할 것 같으면 누가 손 들고 한번 나와가지고 대답 한번 해보지. 나는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고. 그 포럼에서 제안되는 거 이상으로는 끌고 나가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뭐 서울에서 본업에 일이 바빠가지고 모은다. 좋아요. 지역 구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선출 안 해줬으면은 서울에 본업이 생길 리도 없겠지.
기본에 충실해야지. 대부분이 그 시간대에 10월 7일 날 오후 2시 그 시간대 영주에 거기가 있으면서 뭐 빈둥빈둥거리면서 축제장에도 안 갔을지도 모르겠고 집에 있을지도 있겠고 어디 뭐 다른 데서 있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러면서 앞에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삼산업의 미래를 얘기하는 포럼에 참석지 않는 우충무 시의원을 뺀 17명의 선출직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기 현재 뭐 그게 핑계가 가당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이 포럼장에서 정말 나는 공개적으로 나는 욕을 하고 싶었어요. 인삼에 대해서 그만큼 다 알아? 들을 것도 볼 것도 없이 다 안다고? 참 정말 똑똑하네. 똑똑해. 그러면서도 왜 지금 이 모양이야. 그러면은 풍기의 인삼하고 금산의 인삼하고는 질적으로 전차인데 금산에는 어마무시한 무역센터가 있는데 영주는 없잖아. 금산에서는 엑스포를 3번이나 하는데 이제 처음 하는 주제에 제가 지금 이 원고를 왜 쓰느냐 하면은 이동필 전 농림수산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듣는 순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맞아 죽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문제만은 꼭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며칠간 지금 이 글을 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씨부리고 앉았는 거예요. 응? 며칠 전에 수능의 성리학의 발상기라고 영주 선비의 무식함을 시야 대륙에다가 막 선포를 해제끼더니만에 이번에는 뭐 풍기 인삼이 가삼의 시베지라고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해. 시베지가 돈 주는가? 시베지가 물론 있으면 좋고 성리학을 꽃피우고 있는 것이면 좋기는 좋지.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하라고. 인삼의 시베지이면서도 돈이 되는 사업을 인삼으로 돈을 만들고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 좋은 거야. 지금 이동필 전 장관의 그 기조연설을 들어보면은 영주의 인삼 기반은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열악해요. 옛날에 풍기 인삼이지. 맨마지기 돼도 안 해. 인삼 경작되는 면적이 맨마지기 돼도 안 한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윤작을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어떤 기계로 어떻게 기계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포럼을 해야 되지. 이런 데는 완전히 패대기 쳐놨대는 왜 기관장 그거 하나도 참 저쪽에 끝까지 안 봤어. 거현준 인삼 풍기인삼 조합장 우충무 시의원 두 사람이 끝까지 들었지 다른 사람 없어. 성리학 문제만 해도 발상지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그 좋은 학문을 꽃피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이 우리가 산삼이었던 것을 집에서 키우는 가삼으로서의 시베지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어느 지역의 인삼이 어느 지역이 인삼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 돈을 어느 사람이 만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요새는 뭐 홍천 저으로 듣도 보도 뭐 하는 데가 막 인삼 축제하고 난리야. 축제도 여보다 더 규모 있게 해. 저는 인삼과 이 인연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인삼을 먹고 자랐고 어른들이 인삼 농사 짓는 그 돈으로서 학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인삼을 농사했는 그 돈으로 가지고 기아집도 사서 누리던 사람이에요. 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서는 인삼 농사를 하시면서 금산 인삼하고 풍기 인삼의 차이를 저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인삼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고 풍기 인삼하고 개성 인삼을 비교 분석했는 그 논문이 있습니다.
제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이 풍기인삼과 개성인삼을 비교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또 내가 사진으로 내가 보여드릴게. 풍기인삼의 자부심을 제가 정말로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선택하려고 노력을 해도 부적절한 논문의 용어로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학술 논문에는 말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어른들인데 배운 풍기인삼과 금산인삼의 간단한 비교법을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여기에 정중히 말씀드리는 것은 금산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의 여러분들께서는 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스스럼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침없이. 금산인삼을 풍기인삼에 비교하자면은 풍기인삼이 기준적으로 인삼이라 그러면은 금산인삼은 뭐라 그러죠? 묵거나 도라지 정도다. 이렇게 비교하면은 이해가 빠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도 또다시 금산 지역이나 금산 인근의 지역 여러분들에게 제 표현에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에서는 제게 이해시킬 때 표현을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묵거나 도라지 같다. 그거는 왜서 그렇게 저희인데 그렇게 말씀했는가 하면은, 인삼은 24절기, 절기로 봐서 백로를 넘기고 나서 채구를 해야 되는데, 금산 부근의 인삼들은 대부분이 그게 토양에 갈게 되는 걸 거예요. 금산 부근의 인삼은 백로 이전에 인삼죽이라 그랬죠. 이 대를 오래 잡아두지 못하고 백로 이전에 이 싹이 다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싹이 없는 인삼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인삼 이 몸체가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썩기 전에 빨리 어쩔 수 없이 빨리 캐야 돼요. 그게 절기상으로 언제냐? 이 사람들은 백로 이전에 캐는 거예요. 풍기인삼은 백로 이후에야 채구를 하는 겁니다. 이 백로라고는 이 기점이 인삼의 약효 효능을 지니는데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풍기인삼은 백로 이후에 채구를 하고 금산인삼은 백로 이전에 채구를 하다 보니까 약효나 양리 문제에 인삼 본래의 효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산인삼은 풍기인삼만 못하다. 그거는 왜 그러냐? 죽을 잡지 못해서, 인삼 대를 잡지, 싹을 잡지 못해서 일찍 캐다 보니까 묵거나 도라지에 비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산의 인삼 장사꾼들은 백로 이전에 금산 지역에 인삼을 채굴을 마치고 나서 백로가 지나서 풍기 사람들은 백로가 지나서 인삼을 캐니까 그 전에 다 캤다 그래도 뭐 며칠씩 놀다가 백로가 지나면은 이제 풍기에 인삼을 사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지역에 정말로 참 볼상사나운 게 이거예요. 우리 영주 지역이나 풍기 지역의 경제력이나 인삼 가공 능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질 좋은 국내에서 최고의 수산을 금산 장사꾼들에게 몽땅 팔아버리니까 풍기인삼이 금산으로 가서 풍기인삼이 금산인삼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요새는 뭐 인증제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때에도 그랬어요. 그 허광이 전국적으로 나가니까 아니 금산에 가서 사는 사람 인삼이 금산인삼인 줄 알지만은 풍기인삼이었거든. 풍기인삼 먹어보니까 약효 좋지. 금산인삼하고 다르지. 응? 그러니까 그거를 풍기인삼 가지고 금산인삼으로 팔아놓으니까 전국이나 세계에서 금산인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옛날에 영주 한우가 그렇게 힘든 시점을 겪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전에 그런 거 말씀 한번 드렸었죠.
저는 이런 윗대 할아버지, 아버지, 윗대 어른들의 유지대로 검산 인삼하고 풍기 인삼은 이런 기준으로 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풍기에 어쩌다 가면은 인삼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을 적에 인삼 튀김을 좀 달라고 먹으면서 거기 신사분들, 숙녀분들이 있는 데서 이 얘기를 나는 내 혼자 하려고 듣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은 앞에 있지만은 큰 소리로 와장충을 지기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식당집 아주머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아재요 그거 인삼 튀김 먹을 만큼 잡숴 달라고 하면 더 드릴 테니까 이렇게 시원해해요. 그리고 인삼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포럼 자리에 영주 사람이 없었다는 게 이게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아주 진짜 참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응? 말도 못해. 영주 사람이 없는 인삼 포럼을 했어요. 정말 영주 풍기 인삼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되는 그 징조가 아니겠어요? 저는 아주 나쁜 징조라고 해요. 영주 기관장에 영주 유일한 자들이 포럼 책자에 있는 환영사 축사 있는데 자기네 축사 있는데 40분 그 시간 써야 되겠어요? 축사로 가름합니다. 내빈 인사만 해도 되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포럼 자리에서 좌장이나 강연자가 중요하지 기관장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40분 동안이나 내빈 소개받고 축사하고 환영사하고 나서는 뭐가 좋다고 손 들면서 거드름 피우면서 나가. 야 포럼은 너네들이나 듣는 거야. 우리들은 이러저러가 하고 포럼 시작하기 전에 나가는 거야 하면서 포럼이 이제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유유히 나가대요. 그게 당당한 얘기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기조연설을 해야 되는 기조연설 할 분이 전 농림부 장관 하시는 분이에요. 장관 하시는 분을 모셔놨으면 그 장관의 예우에 붙여도 한 시간 듣고 나가야지. 그게 영주선비야. 나가시는 영주기관장, 영주유지, 영주 사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런 예의제를 빼앗는지 모르겠어요. 영주선비는 무슨 놈이 영주선비야? 그래도 국내에서 이름 있는 경제장관으로 계시던 분이고 또 저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저명한 교수급들을 초청해놓고 일어서가지고 나가면서 청중이 없는 것들 빤히 보면서도 포럼장을 나가다니 참 뻔뻔스러워요. 포럼장이 너무나 비었을 것 같으면 나가다가도 되돌아 앉아가지고 나 한 사람이라도 머릿수라도 채워야겠다고 나가던 발길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양식은 있어야지. 멀리 서울에서 영주 걱정하러 영주 경제 걱정하러 오신 분들을 벽 보고 강의하라고 빈 의자 보고 강의하라고 이게 영주 사람으로 영주 지도자로서 기관장으로서 유지로서 할 노릇이야? 이게 영주선비야? 인삼포럼 왜 하는데 영주의 인삼 농가들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인삼을 가지고 소득을 보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떤 인삼을 가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너가 잘 살아라. 그 사람들 잘 살아왔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며칠 없는 데다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힘 자랑하는 거야? 나는 힘이 있으니까 이 나간 거야. 이 중에서도 특히 짚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우충무 시의원하고 권은중 풍기 인삼 조합장은 청중이 그렇게 없는데도 청중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연 듣고 메모하고 잡을지도 않고 집중해서 열심히 끝까지 듣고 뭔가 메모하고 끌적거리고 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나는 우측물 발견했지요. 인사할 적에 딱 내빈 소개할 적에 딱 봤어. 그리고 권현준 풍기 인삼 조합장도 위치를 알았고, 풍기 인삼 조합장은 내가 스토킹을 안 했는데 우측무 시의원인데는 우측무 네가 언제까지 그 자리 지키는가 보자 하고 저는 뒤에서 스토킹 감시를 했잖아요. 제가 그 강의 1시간 한 40분 듣는데 5번 정도 카메라를 글로 비춰보면서 감시를 했어요. 그건 내가 영상에 보여드릴게요. 권현준 풍기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인삼 조합을 하니까 본업이고 전문 분야니까 그렇다 해도 우측무 시의원은 정말 꼬장꼬장하대요. 자리에 앉았어요. 메모하고 열심히 들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자료가 그 안 가고 뭐 그냥 중간에 비 나왔는 거 그거는 뭐 알 바도 없는 게고. 자, 이런 그래프나 이런 것들은 칼라래야 식별이 잘 될 거 아니야. 뭐 공부 안 하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 뭐 칼라가 뭔지 흑백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 만들었겠지. 참 아유. 우측무 시의원은 정말 영주 시의원 맞더라 이 말이에요. 우측무 시의원이 영주시의회 안에서 얼마 전에도 내 후배 한 사람이 아유 선생님 내가 시의회 갔다 왔는데 우측무 시의원 아니면은 영주시의회 말도 없이 그냥 공만 땅땅 찔렀대요. 제가 왜 우측무 시의원을 스토킹하고 감시했는지 지금도 우측무 시의원은 모를 거예요. 모르지 뭐 말 안 하니까 알 수 있어요. 또 특이한 한 사람 임병화도 의원. 임병화도 의원 내빈 인사 때 뭐 한영산지 축산지 하는데 그래도 성균관 대학교에 다닐 때 영주여고 출신 여자 후배 예쁜 학생이 와서 반가웠다. 그 후배가 이 바쁜 시절에 어렵사리 영주 미래를 걱정하러 왔는데 뭔 일이 그렇게 바빴어. 임병화 도의원은 뭔 일이 그렇게 바빠가지고 그 후배가 벽을 보고 빈 의자를 보고 강연을 해야 되는데 선배가 후배 대접 그렇게 해도 되나요? 뭔 일이 바빠서 그렇게 빨리 나갔는데 뭐 이제 돈 있고 지위 있다고 벽 보고 강연한 강연하고 나와 포럼하고 나오면은 내가 너 쇠고기 한 그릇 사줄게. 그게 선보의 노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사람들 생활 질이라든가 이 머리에 든 논리지 그런 사고는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올 때는 고기 먹고 여비 얻으려고 왔는 건 아니에요. 고기나 여비는 안 줘도 좋은 선배가 좋은 청중으로 나와서 자기의 그 강연을 들어주었으면 그 후배는 감동을 해서 오히려 그날 받았던 강연 출연료라든가 원고료로서 영주 한우 배 터지게 먹였을지 몰라. 오히려 대접받고 갔을 거야. 임병화 도의원 그렇게 바빴어요? 나가는데 사람이 없는 게 눈에도 안 보였고 손은 흔들어 짚고 그 후배 서울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 생각이지만은 왜 그렇게 남에게 비하받을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후배가 같이 있는 동료 초청 강사들 앞에서 뭐 영주여고 들치고 영주 후배 들치고 영주의 아름다운 여학생 들쳐놓고는 그 후배가 동료 강사 교수님들에게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풍기 인삼 산업 미래 포럼은 저는 한마디로 평가하겠어요. 똥칠했다고 평가합니다. 영주 기관장이고 영주 유지고 그렇게 하는 게 선비가 아니에요. 영주선비 왜 철회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어디 영주선비 그 뭐 꼴을 하고 있다고 영주선비 달고 있는지 모르겠어. 강연 원고료나 출강비가 문제가 아니고
영주 엑스포에서는 당초에 계획하지 말았어야 할 포럼을 했다는 거에 또 이렇게 운영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5점의 기록을 분명히 남겨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럼이나 세미나장에서 청중이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그러면은 인삼농가나 아니면은 인삼을 주 원료로 하는 가공 희망자분들에게 그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짜리의 영주 상품권을 주더라도 까치오를 꽉 메워가지고 전문가들이 갖고 온 지식을 싹 다 빼놓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포럼 주체, 포럼을 주관하는 그 의식자들의, 기획자들의 생각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예인, 가수 한 사람만 안 부르면 나는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엑스포의 목적이 뭔데? 수출, 세미나, 포럼이야. 먹고 마시고 가수, 노래 부르고 하는 거는 액세서리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그렇게 하지는 못하면서 대려 청중몰이식으로 4명, 5명이 떼지어가지고 손 흔들고 나가. 뭐가 잘나? 손 들고 나갈 문제야. 옆으로 살살 기가지고 저쪽 옆으로 비상구로 가만히 빠져나가도 지연치할 걸. 아주 이게 뭐 완장 효과인지 나 아주 이게 아주 덜 때 먹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거짓말하는가 강제로 폄훼하는가 영상을 한번 보라고. 영상을 손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흔들었는가 안 흔들었는가. 이날 포럼장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학생들 아니면은 사회자하고 강연자 뿐일 뻔했어요. 뒤에 그리고 카메라 몇 대 찍는 사람들. 이런 엑스포 포럼장을 만들어 놓고 손 들고 기관장이라는 게 손 들고 나가고 말이야. 엑스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되는 교역장하고 포럼장이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영주 사람이 없는 빈 공간의 포럼장. 창피를 모르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지, 창피를 아는 사람 같으면 얼굴을 못 뜨지. 아는 사람은, 식견이 있는 사람은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이런 거는 참사예요, 참사. 거기 교수님들이라든가 거기 오신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야 맞을까봐 욕해야겠어요. 가가지고 아이고 영주 인삼 엑스포 하는 거 보니까 엑스포인지 망스포인지 뭐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겠더라.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영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그걸 그냥 두겠어요. 바로 그래가지고 영주 엑스포에다가 조직위원회에다가 전화 딱 해가지고 일정을 딱 체크해봤어요. 인삼 10월 7일 날 오후 2시 인삼 포럼이 있는 까치올에 인삼 포럼이 있는 2시 시간 같은 때에 행사 있는 걸 전부 보라 그러니까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주 공연자이란 주먼장에 연예인 공연이 2시에서 3시까지 있다 그러더라고. 3명의 가수가 와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그런데 그날 위원장도 안 오고 시장도 안 왔어요. 국회의원은 서울에서 축전 한 장 날려놓고.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갔던 기관장 대리, 기관장, 유지분들 어디 갔나요? 시의원 14명 중에 심재현, 우충무, 정풍님이 이 3사람 빼고 11명은 어디에서 뭘 했나요? 꼭 이거 알아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날 이 중요한 행사에 참석 안 하고 이런 걸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공부해서 반영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는 왜 놓쳐야 되는데? 이거는 출무수당에서 빠진다고? 인삼에 대해서 더 들을 게 없다고? 통독을 했어? 깡통 굴러가는 소리 하고 왔네. 저도 이 목숨이
이 목숨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저는 나이 70이 됐을 때 이미 아마 저는 이 모가지 이미 공탁해놨습니다. 힘 좋은 놈, 은혜 힘 좋은 놈이 어느 놈이 언제 채갈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거 모가지에 연연하지 않겠어요. 이런 목된 기관장들의 행태는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도 명석이 장관이 왔는데 이동필 전 장관의 30분 기조 강연을 들어보면은 정말 뭔가가 다 나는 여기서 진짜 아들 말 떠나 뿅 가버렸어요. 정말 내가 잘났다. 저도 그날 여기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참석할 수 없는 그런 게인데 저는 한 개 지켰을 거예요. 그날 외지에서 들어오는데 엄청 밟아버렸어요. 그래 와서 겨우 처음부터 봤는데 이 강연은 정말 돈 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또 올려놓는 사이트에 보니까 몇 명 보도 안 했더라고. 안 봐. 영주시장은 이것을 시청의 공무원들 한꺼번에 다 모이지도 못하겠지만은 이거 꼭 봐야 됩니다. 영주 사람이라 그러면은 공무원 선출직 18명은 2번, 3번 보고 딸딸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엑스포는 지역에서 해야 되는가, 국가 단위로 해야 되는가도 답이 나올 거예요. 자꾸 지역에서 하는 거 주장만 해서 될 문제 아니고 내 세워서 될 문제가 아니야. 금산에서 엑스포를 3번이나 할 적에 풍계는 이제 처음 하는 거야. 처음 한 번 하는데도 뭘 그리 거들먹거려. 금산이나 인삼도 인삼 그처럼 가지고 3번이나 하는데 풍기 인삼이라 그러면은 저는 진짜 맞아 죽어도 내가 국내에서 최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풍기에 있는 인삼시장만도 저쪽에 풍기에 있는 인삼시장이 5개라 그러더라고. 금산에는 하나가 있어도 국제무역에 대한민국의 인삼의 국제무역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영주는 인삼시장이 5개나 있어도 전부 학고방이야? 영주는 전부 쪼막쪼막하기 5개를 갈아가는데 영주에 70년 살았는 나도 이거 인삼이 어디인지 몰라. 내가 이번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제일 창피했어. 사람들이 어떻게 지 앞에 이익만 그렇게 챙기는데 그래 놓고는 뭐 해달라. 요번에 뭐 수삼 밖에 그거 나오는데 내치는 거 5개가 나오는 것도 말썽이 엄청 많더만 말 수밖에 다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풀어놓으려니까 가까이 있는 데만 가지 멀리는 또 안 가잖아. 저거 발등 저거 찍어놓고 이거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한국으로 몰아주는 건 누가 해야 돼? 완전 최고 이름으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에 맞아 죽더라도 그걸 했어야지. 그거 인삼시장 5개 한 군데 뭉쳐놨으면은 금산의 인삼무역센터 못지 않아요. 그러다면은 상설적으로 매장이 돌아가기도 하지만은 상설적으로 수출 상담도 되는 거예요. 충분해요. 내가 5개를 내가 가상을 해봤어요. 충분하더라고요. 이것을 저질러 놓은 그 사람들이 몰지각한 사람들이야, 유식한 사람들이야. 제가 요번에 인삼 엑스포 하면서 외지의 손님들이 서울에서도 2차 왔을 것 같고, 부산에서도 한차 왔는데, 제일 설명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인삼시장 5개 흩어졌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 난 못 가겠더라고. 알지 못해서 난 창피했어요. 70년 살면서도 풍기에 인삼시장 5개 못 얘기해 줬는 거. 왜 또 흩어졌느냐? 앞에 나선 것들이 꼴꼴 짜니까 흩어졌는 거지. 그 사람들 이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한군데 묻혀지지 못하면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한군데로 뭉쳤어야지.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고 기관장이 할 일이고 이우지가 할 일이지. 대가리가 2쪽이나도 그거는 했어야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너무 악다구리를 쓰고 독을 쓰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네 제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좀 쉬고 싶지만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그 영상을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번, 3번 보시는 그런 성의를 부탁드립니다. 뭐 하기야 너무 대단한 분들이니까 이렇게 제가 말로 권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네 그냥 던져놓는 게 수야. 아이 볼람 보고 말람 마서. 하지만은 지도자 중에 왜 우리가 우충무 하는지 그 이유는 한번 알아봐야 돼요. 우충무 칭찬한다고 나 저쪽에 내한테 얘기하지 말고 왜 우충무 같은 사람이 영주시장이 돼야 되고 왜 영주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우충무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주민 속에 있더라 이거예요. 주민 속에. 감도 안 되고 인품도 안 되고 품성도 안 되고 덕도 모자라 보이는 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욕심만 가지고 날뛰는 거 보면은 정말로 하고 싶다고 다 할 것 같으면은 뭐 지 맘대로 하지 왜. 저 학고방이야. 저 가게야. 지 열고 싶으면 열고 말고 싶으면 마지만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앞에 나서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인품과 덕성과 품성과 덕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의욕이나 욕심보다는 그 능력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덕이 있으면 사람이 딸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자기 사리사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날뛰는 거 보면은 제가 이 시를 제가 자주 읊어보는데 이정부 그 시인의 옛 시조 한 수가 또 생각나는 겁니다. 못 놀아 보나비야 내 뜻을 내몰라라. 한나비 죽은 후에 또 한나비 따라오니 아무리 푸세이 짐승인 줄 너 죽을 줄 모르는다. 그런데 지 혼자 죽으면 다행인데 요새는 그 고을이 전체가 죽어. 지역의 지도자 잘못 하나 뽑으면은. 오늘은 내가 영주 지도자들을 보고 들은 대로 했는 거예요. 조금 표현이 가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공갈 친 거 없어요. 보태는 거 없어요. 영상 보면 알아요. 영상 보고 내가 다혈질이니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엑스포는 뭐고 인삼 엑스포는 뭐고 인삼 축제는 뭔지 그것부터 좀 알아보라고. 알아보라고. 이동필 전 장관님의 기조 강연을 들어보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제 유튜브에 구독 좀 눌러주소. 정말 그것도 왜 하나 못되지게 눌러줄 수 없습니까? 이제껏 안 눌린 사람들이 눌러주겠나마는 한마디 합니다. 아래 포럼 중에 제일 첫 시간에 했는 이동필 전 장관님의 기조 강연하고 두 번째 시간에 이화여대 교수의 강연을 보고 또 우충무 시의원이 어떻게 보고 듣고 쓰고 메모하고 하는 것을 내가 저쪽에 내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내가 시간대별로 5번을 체크했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 이 점을 어떤 과학자가 분명히 지적을 했느냐? 규명을 했느냐? 저는 이 점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했고, 우리가 말하는 고려인삼의 효능, 인삼의 효능, 이것은 뭐 26년에는 117억 동양삼은 그보다는 좀 작지만 한 10% 정도씩 성장해서 79달러였다. 여러 가지
이 건강식품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확대, 인삼이 가진 다양한 건강 가능성 등등등등 우리나라 인삼 산업이 세계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셨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저희는 이어서 초청 강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의 변화에서 인삼산업의 미래를 묻다 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초청 강연의 첫 번째 순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대 오세관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그런데 오늘 이제 뭐 연구만 하다가 이 재배 분들이 현만이 학장님들 학기장 뒤에 여성분들이 아마 면역이라든가 그래서 힘에 대한 노하우 이런 걸 말씀드리고 저는 좀 기업력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삼은 사실 성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전에 주로 이제 사포닌이 일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에는 사포닌뿐만 아니라 비사포닌 이런 것들도 새로운 기능이 많이 밝혀져서 어느 사람은 슈퍼바이타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일 성분 하나만 고집해서는 좀 뭐든 우리가 좀 한개 봉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콩보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험적으로 저희가 할 때 보면 요즘에 사포닌, 비사포닌, 모노컴파운드 이렇게 나누어서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2 영주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풍기 인삼 산업 미래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함께하게 된 이승희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송호준 부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엑스포 조직위 이창구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주시의회 심재현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영주상공회의소 조관석 회장님을 대신해서 송병권 사무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영주시 의회 전풍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인삼협회 박정일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고려인삼학회 이만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풍기인삼농협 권헌준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풍기인삼혁신단 이근수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엑스포 조직위 서석현 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님 어디 계실까요? 네. 송호준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영주부시장 송호준입니다. 영주시 의회의장 심재현입니다. 신입생이 하나가 여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영주 여고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서울에서 그 고향 후배를 보니 반가웠겠습니까? 봅니다. 오늘 연사로 오신 김수남 박사님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가 우리 풍기인삼이 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인삼의 변화에서 인삼산업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과 전문가분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승희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2022 영주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풍기 인삼산업 미래 포럼은 인삼의 변화에서 인삼산업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각 분야에서 인삼의 변혁을 이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침체된 인삼산업의 부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네, 2부 행사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2022 영주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풍기 인삼산업 미래 포럼의 진행 순서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이화여대 오세관 교수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수남 책임연구원님, 중앙대 민혜영 교수님,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니님의 초청 강연이 있을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최광태 전 고려 인삼학회 회장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초청 강연자들과 함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022 영주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풍기 인삼산업 미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의 인삼산업의 세계화와 엑스포에 대해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난 2016년 9월 5일쯤 벌써 한 6년이 지났네요. 퇴직을 해서 요 가까운 의성이라는 곳에서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래 포럼인데 흘러간 옛날 사람이 와서 미래 얘기를 이렇게 하게 돼서 참 어떨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만두고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스스로 돌아볼 때에 참 우리 인삼이 참 소중한 자원인데 너무 우리가 이게 거칠의 행사에 많은 힘을 빼고 정작 인삼계의 주인, 농업인, 유통하시는 분들 등등등등 학자들까지 이런 분은 어디 갔는지 이런 걱정이 돼서 오늘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걱정 말씀 하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인삼산업 실태와 풍기 인삼 이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인삼산업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소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삼계의 절박한 문제들, 여러 가지로 인삼이 이 소비에 비해서 공급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등등 이런 문제들인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결국 저는 수출을 하는 수밖에 없다. 세계화,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이런 엑스포 같은 것이 정말 인삼 수출의 어떤 기반을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방법으로 쓸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삼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건강기능성 식품이자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춤과 효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정신문화의 어떤 정수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선시대, 그 이전까지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럴 때 보면은 이 조공무역을 통해서 중국, 일본하고 굉장히 인삼 거래를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대부분 산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가 있자 영조, 정조 임금 때 홍삼 가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홍삼 무역이 또 한 번 세계 시장을 휩쓸었죠. 그 이후에 일제시대 때 전매제도가 아주 강화되면서 한편으로는 홍삼, 한편으로는 백삼 시장을 이렇게 개척을 하고 다양한 인삼차라든지 이런 그 제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0여 년 홍삼 전매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경직돼 가지고 소위 그 창의적인 시장 개척 노력 이런 부분들이 약했기 때문에 지난 1990년 이후로 인삼의 소비, 수출 등등이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하강 국면을 치닫을 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정부에서는 홍삼 전매 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홍삼을 제조하고 유통을 하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매 제도를 폐지하고 민영화를 한 셈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출이나 이런 건 조금 늘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이 담배 인상 공사를 통해서 국가가 관리하던 품질 이렇게 아니면 마케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할 그런 데가 없이 소위 말하면은 이 중국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다도 관리 머리만 여러 개 있는 다도 관리 이런 체제에 대해 가지고 이 전략적인 접근 이런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계 인삼 엑스포라는 큰 잔치를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인삼계조차도 모두 다 제각기 자기 동네 지역 축제 한다고 여기에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하는 노력 같은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엑스포는 1851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쭉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엑스포가 정작 이 국제 박람회 기구 BIE라고 거기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수 엑스포, 대전 엑스포 정도가 겨우 이 인정 박람회 정도, 등록된 박람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세계 인삼 엑스포는 뭐냐? 그냥 이렇게 이름만이 엑스포 같은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국제 엑스포하고는 관계가 없이 하는 자체 행사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2회 엑스포 때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포도주 이런 것들을 지리적 명칭 표시, 소위 포도주의 밤마다 등급을 관리하는 AOC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이 제2회 파리 엑스포 때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엑스포 정도 하려면은 국력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뭔가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엑스포를 너무 이게 이름만 엑스포처럼 하면은 이게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삼 산업은 현황 같은 건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면은 재배 농가 수는 좀 줄어들었지만 면적은 그저 정체되어 있고 지역별로 우리가 보면은 영주 같은 데에는 지군별로 말이죠. 383농가 정도가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400헥타 정도. 많이 하는 곳은 금산 936헥타, 홍천 1225헥타, 면적으로 보면 많죠. 그러나 이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데는 대개 담배 인삼공사에 계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 굳이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곳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금산하고 이 비교가 되는데요. 금산만 해도 지금 거의 배 이상이죠. 금산이
이 936헥타인데 이제 영주는 400헥타 정도 이런 식입니다. 면적, 단수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하고요. 특히 유통 이런 파트는 금산이 굉장히 앞서 있죠. 우리나라 전체의 가공, 인삼 제품 가공이 600여 개씩 있는데 상당 부분이 이 금산 지역에 한 426개, 제품률이 198개로 많고, 다음이 전북 진안, 그 다음에 이제 풍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기 인삼 우리가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무엇인가, 도대체 풍기 인삼은 무엇이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보는 길. 우리가 나삼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삼이 신라삼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라삼이 과연 풍기 인삼을 말하는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 나삼이 유명했다는 거죠. 그 위에 보면은 주세봉 선생이 여기 와서 인삼을 재배를 시작했다는데 사실 조선시대에는 전부 산삼이었기 때문에 영조, 정조 임금 이전에 인삼 재배는 불법이었죠. 암행어사가 가서 주로 하는 일이 인삼을 집에서 재배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때 집에서 재배하는 사람은 가삼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짜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대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냥 풍기 인삼의 특징은 타지역삼보다도 이 내용 조직이 충실하고 인삼 향이 강하고 유효 사포닌 함량이 높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문헌에 부분적으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인삼 연구소까지 있는데 과연 풍기 인삼의 사포닌 구성 함량 이것이 금산 인삼 혹은 타지역 인삼과 얼마나 다른지 누가 그걸 하나라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는가? 그게 있어야 풍기 인삼이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확인한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삼 산지로 1908년도에 풍기 인삼 조합을 결성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때는 아직 개성에서도 인삼 조합이 없을 때다. 금산이 최고를 하지만 금산 인삼 조합이 1923년에 만들어졌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1900년 초 이럴 때는 인삼계의 리더로서 풍기가 역할을 했는데 1908년에 보면 풍기가 금산보다 훨씬 많이 생산을 하죠. 6,799칸. 그런데 어쩌다 지금 이 꼴이 됐느냐. 심지어는 풍기 인삼을 금산에서 가져가서 금산 인삼으로 판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풍기 인삼의 그 정체성, 특성 이런 것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인삼 산업 얘기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경작지는 부족하고 연작 장애, 이동 경작, 높은 임차료 등등 해서 어려운 게 많습니다. 세계 시장은 제품으로 바뀐데도 아직도 뿌리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금산에서는 전 근대적인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삼의 거의 70%가 금산에서 유통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이 경쟁국, 소위 캐나다, 미국 이런 화기삼과 중국 이런 데에서 대단히 치열하게 쫓아오는데 아니면 혹은 앞서가는데 우리는 그냥 여전히 다두 관리, 소위 머리만 잔뜩 여러 개 있고 아직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걱정 이런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과 맺은 FTA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현재는 우리 인삼의 관세가 거의 700%가 아직도 넘는데요. 뿌리삼 같은 거는. 근데 그것들이 2029년 얼마 안 남았죠. 2031년 이때 되면 관세가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면 여러 가지 이제 생산의 문제, 가공 유통의 문제, 수출 문제, 간혹 관리 체계, 특히 이 다두 관리, 누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반성 같은 것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있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우선 고려 인삼의 우수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고려 인삼의 우수성이라는 게 세계 인삼 시장은 아시다시피 화기삼과 동양삼, 동양삼은 막 이름을 달리하여 중국삼 혹은 고려인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나라 고려인삼의 효능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동양삼과 무슨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 이 점을 어떤 과학자가 분명히 지적을 했느냐? 규명을 했느냐? 저는 이 점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고려인삼의 효능, 인삼의 효능, 이것은 뭐 중국의 고대 의학서들, 상한 논인이 등등 뭐 이런 데에 보면은 인삼의 효능인데 그것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그것 외에 고려 인삼만 가지고 있는 새로운 효능 같은 것들이 그런 게 있고 그것을 미국 FDA 아니면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인정을 하고 있느냐? 이 점에서부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 물론이고 고려인삼연구원이죠. 고려인삼학회 등에서 새로이 발견한 고려인삼의 양리적 효능 이런 부분은 또 뭐냐?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고려인삼의 성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그런저런 가운데에서 소위 지방마다 제각기 뭘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연구소만 하더라도 진흥청의 인삼약초연구소, 풍기인삼연구소, 또 무슨 충남인삼약초연구소, 금산인삼연구소, 진안에 여기저기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그렇게 분산해서 될 일이 아닌데 제각기 시군마다 이래 한다. 더더군다나 뭐 한 것은 이 엑스포 기간 중에서도 여기보다 더 많을 거예요. 홍천, 금산, 파주, 함양, 증평, 서산 뭐 여러 곳에서 제각기 인삼축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좀 연계해서 같이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좀 결집을 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농림부에 얘기를 했더니 보내준 지난해 만든 자료입니다. 현재 문제가 수급 불안, 안전성, 취약 등등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경작 신고 의무화, 생산 유통 안전관리, 직거래, 생산 기반 확충, 수출 시장 개척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 수출 시장 개척에 눈여겨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말은 수출 시장 개척이지. 수출 시장 개척하면 결국은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그렇잖아요. 바이어들을 통해서 상품을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노력 같은 게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세계 인삼 엑스포라는 큰 잔치를 벌렸으면은 여기다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세계로 나가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될 건데 정작 여기 뭐 외국 대학생들 불러놓고 대학원생 불러놓고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것은 그 종합기획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나오는 건데요. 이러면 좋아요. 인삼산업 세계화, 종주국 위상회복, 생산기반 구축 뭐 이런 데 보면 수출을 위해서 있는 게 말이죠. 신수출 시장 개척, 수출 역량 강화 이런 거예요. 이걸 위해서 뭘 구체적으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전 세계의 인삼 시장을 보면은 홍콩이 전 세계 수입 물량, 수입 시장의 44%, 중국이 13%, 일본이 한 12%, 미국 이런 식입니다. 세계 제일 큰 시장이 홍콩이죠. 홍콩에서 수입한 인삼은 아쉽게도 고려 인삼이 아니라 화기삼, 캐나다와 미국에서 온 것이 84%다. 나머지 이제 뭐 동양삼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한국삼은 홍콩에서 2018년에 수입한 것에 2억 달러 중에서 한국산은 2,500불 정도. 아주 시장 점유율이 아주 적다. 우리가 말하는 종주국, 어떤 우수성, 이거 어디 있느냐, 여기에.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이 리서치 앤 마켓이라는 그 조사기관에서 분석한 거 보면은
현재 2020년 세계 인삼 시장이 80억 불인데 연평균 11%씩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6년에는 117억 정도 된다. 그중에서 동양삼은 그보다는 좀 작지만 한 10% 정도씩 성장을 해서 79억 달러가 될 거다. 여러 가지 이 건강식품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확대, 인삼이 가진 다양한 건강 효용성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홍삼정 에브리타임 같은 것은 지난해에 거의 1,700억 정도를 매출을 했다고 그럽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품을 개발하면 거래가 될 수도 팔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인삼이 세계화 되려면 고품질, 고급 인삼의 생산, 그리고 차별적 유통인데, 새로운 인삼 생산 시스템의 구축. 더 이상 조그마한 이런 그 일복 가설 이런 게 아니라, 커다랗게 밑에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일복 가설. 심지어 프랑스 같은 데는 태양광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인삼을 재배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가공사업 활성화, 부가가치 증대,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질서 확립, 수출 증대 효율적인 수입 관리. 이때 나왔던 이게 세계 인삼 엑스포를 이제 개최해서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자. 연구 개발을 어떻게 하고 사업자 단체를 어떻게 육성하고 제도와 추진 체계를 정비하자. 이 얘기가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 2007년에 한 얘기다. 2007년에. 지금 사정에서 한자도 틀리지 않다. 지금 사정이. 그럼 무슨 얘기냐? 10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그런 반성이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한번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려인삼 세계화를 위해서는 생산률을 효율화하고 그리고 효능과 안전성을 기초로 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문화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생산 혁신, 유통 혁신, 가공 혁신,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 시장 질서, 산업계의 역량 결집, 해외 홍보 시스템 구축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 2017년에 금산에 세계 인삼 엑스포 위원장을 했어요. 조직위원장을 했어요. 그때는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게 금산의 인삼 축제와 다른 엑스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산업 박람회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특히 세계를 향해서 세계 인삼 리더스 포럼, 인삼 스타트 포럼 등등 이런 고려 인삼 학회 국제 심포지엄 이런 것들, 글로벌 비즈니스, 외국에서 오는 업체들을 불러서 바이어들을 불러서 이렇게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제공하고 여비도 해주고 이렇게 세계 인삼도시 연맹도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잘 됐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특히 재미있는 게 그때 제가 늦게 가서 합류를 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 인삼 관련 기계, 농기계, 자재 이것을 전시 판매하는 그런 것도 하자. 이게 인삼 세계 엑스포를 하는데 정작 보면은 인삼 좀 싸게 파는 상인들을 위한 잔치 이래가는 안 된다. 인삼계가 참여를 하려면은 인삼 기계 이런 거 장비 이런 거라도 좀 같이 해서 세상의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산업 박람회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2006년과 11년, 17년 세계 세 번에 걸친 엑스포의 성과라 할까요? 예산 규모가 각기 한 130억 정도. 2017년이 160억 정도. 근데 여기는 한 300 넘죠. 그리고 외국의 참여 업체들. 이제 뭐 여기 영주의 것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금산의 경우는 보면은 생명의 뿌리 인삼 뭐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을 부르고요. 어디든지 장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엑스포라는 것이 벌써 한 품목을 가지고 한 나라에서 3번이나 계속 4번째 한다는 건 대단하거든요. 여기다가 함양의 산삼 엑스포까지 포함하면 5번째란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금산 엑스포를 마쳤을 때 금산 엑스포는 저는 관람객 수를 따지지 말자 그랬는데도 그때 한 280만 넘었을 때 카운트를 중지하자고 도지사인데 이렇게 저렇게 됐었는데요. 농업, 인삼 주산지 시군의 역량 결집 뭐 이런저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고 났을 때의 사람들의 평가, 정부 승인을 받은 산업 엑스포로서 관객들이 그런 산업 엑스포가 아니라 지역 축제를 좋은 가수를 불러다가 얼마나 예를 들어 유명한 가수를 불러가 사람을 모으느냐 이것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입장료를 왜 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불만이 있었다. 국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외국 관람객을 유치하는 경험, 역량 부족으로 이게 해외 홍보나 국제 협력 같은 것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엑스포라고 말은 했지만은 정작 그 원래의 그 취지 이것을 달성하는 데는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근 주민 대상의 지역 축제 이런 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이렇게 세계화를 목적으로 한 산업 박람회로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우리나라에서 엑스포를 한다고 할 때 정말 프랑스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오케이. 우리 와인을 한번 세계화해보자. 그런 점에서 와인의 품질을 관리하는 AOC 등급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보르도 와인에서부터 시작한 게 지금도 그 등급에 의해서 AOC 와인은 세계 특급을 알려지고 있다. 적어도 그런 각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풍기 인삼 엑스포 뭐 이렇게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 이렇게 하는데요. 고려 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자.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고민인데요. 풍기의 입장에서는 영주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는 물론 당초의 취지대로 세계 엑스포의 취지대로 고려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가운데에서 어쩌면은 풍기 인삼을 좀 더 홍보를 하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행사를 과정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풍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목적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목적과 지역의 목적에 이게 상충이랄까 뭐 이렇게 같이 되지 않는 이런 한계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속에서 저는 이왕 이렇게 벌어진 것을 저는 차제에 영국이 도 차원에서 인삼 산업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금산만 하더라도 도의 행사에 충남도에 도지사가 와서 매일 체크를 하고 정말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경북도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로 풍기 인삼을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하는가? 이 점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요. 인삼계의 역량을 결집해서 소비 확대, 세계 시장 진출의 계기를 한번 실질적으로 좀 마련해보자. 이 돈이 많지 않든 혹은 많든 전부 다 국민들 세금이다. 제대로 써야지 될 거 아니냐.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만 생각하니 아하 어려울 때일수록 허리끈을 졸라매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본래의 목적에 좀 더 충실하는 것. 어쩌면 풍기인삼 같으면 말이죠. 사실 풍기인삼 아까 한 400헥타, 300몇십 농가, 80농가 정도. 이것 가지고 세계 시장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풍기인삼의 핵심은 소백산에 있다. 소백산 둘레의 지방자치단체끼리 모여가지고 오케이, 우리가 소백산 주변에서 이런 방법으로 재배하는 것을 우리가 풍기인삼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좀 이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생산과 품질을 관리해서 타 지역산과 차별화해내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한번 생각해볼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세계 인삼 엑스포의 위상을 다시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로 세계 박람회 기구인 기구의 인정 박람회로 정례화하든지 세계 그러니까 박람회 정말 정식의 엑스포로 하기 힘들면은 인정 박람회 혹은 그 가운데 원외 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하든지 그래서 관계국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가지고 그럴 때 이게 세계의 리더가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 동네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동네 가수 불러가지고 춤추고 하고 잘 지낸다고 해서 세계가 되지 않는다. 개최의 목적,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아니, 그 이전에 다음번에도 세계 인삼 엑스포를 계속 할 건지, 한다면 누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당장 결정이 될 건데, 정부에서 좀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내비둬가는 과연 이 당초의 목적을 얻을 수 있겠는가? 세계인의 건강 증진, 산업 발전을 위한 보편적인 목적. 세계인의 건강을 지킨다면은 인삼의 효능, 혹은 그 유통, 소비 관련한 정보, 혹은 규격 기준, 뭐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우리는 맨날 인삼은 열을 올리지 않는다, 뭐 어떻다 하지만은 세계인 모두 다 아니다 한다면은 그 부분부터 의견 일치를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세계 시장을 들어가든 차별화하든 해낼 건데, 인삼 산업은 세계와 관련 첨단 연구 결과, 기술, 시설 장비 이런 거는 우리가 제일 앞서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미래를 개척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세계화 계획 수립, 그리고 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일환으로 인삼 엑스포도 추진했으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최 박사님이나 우리 학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것을 한 몇 번 겪어보면서 아하, 지금처럼 제각기 나누어서 연구하고 제각기 축제하고 제각기 관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가진 역량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인삼 재배를 주세봉 선생이 처음 시작했다고 합시다. 이제까지 하지 말라던 것을 했던 이 풍기에서 그런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인삼 산업이 세계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기조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풍기 인삼을 앞으로 더욱더 널리 알리고 그리고 세계화를 시키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네, 이렇게 기조 강연을 마치고 저희는 이어서 초청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의 변화에서 인삼 산업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초청 강연의 첫 번째 순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대 오세관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삼이 이제 여러 작용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좀 치매가 어떻게 생기는가, 어쩌면 어떻게 하면 치매를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화여대 오세관 교수님의 고려 인삼의 항치매 효과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고려 인삼이 치매에 이렇게 효과가 좋은지 사실 저도 몰랐는데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앞으로 저도 조금 고려 인삼을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겠고요. 이어서 저희는 인삼, 피부와 노화에 대한 효능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수남 책임연구원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순아입니다. 2022년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개최를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피부에 대해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약자로 키스트라고 하는 이 기관의 지금 현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인삼, 피부와 노화에 대한 효능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에 대해서 인삼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드시거나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순남 책임연구원님께서 이제 인삼이 피부와 노화에 끼치는 효능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께서는 이제 인삼이 굉장히 완전 무결한 식품이고 또 화장품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좋은 거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외국 분들께서는 사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삼이 먹는 식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뷰티에도 굉장히 효능이 있다는 걸 널리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책임연구원님께 감사드리겠고요. 이어서 다음 순서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발표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민혜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고려 홍삼의 항바이러스 효과입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약대 재직 중인 민혜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좋은 그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이 행사가 이번 23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많은 분들이 이 엑스포에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갖고 뜻깊은 자리를 뜻깊은 시간들을 이제 가지시기를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 홍삼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면역 반응 조절을 통해서 바이러스 침입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공부했던 그 홍삼의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세팅을 해놓고서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중앙대 민혜영 교수님, 그리고 김순남 키스트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오세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방송인 알베르토님, 이렇게 총 4분과 마지막으로 좌장으로 최광태 전 고려 인삼학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총 5분을 저희가 무대 위에 모시고 함께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행사장 외부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마지막 행사 패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만 하셨지, 말씀만 하셨지,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어떤 많은 질문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토론 이 시간부터는 평소에 인삼에 대해서 아주 궁금증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주저없이 질문해 주시면 전문가들이 못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성균관대학교에 대학원 학생들이 오셔서 좀 더 이게 통역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도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삼에 대해서 많은 알고 싶어하는 사항, 꼭 오늘 발표한 어떤 학문적인 이런 얘기뿐만 아니고 일반 제품이 됐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인삼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또 어떤 제품을 우리가 복용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그동안 또 여러분 주변에 소위 고생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인삼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겠나 하는 여러 가지 등등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모두 다 이게 인삼에 대해서 대가들이시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먼저 소위 이화여자대학의 의과대학에 계시는 오세환 교수님은 원래 이게 이 소위 그 기억력, 판단력, 항치매, 치매에 대해서 오랜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보통 학술대회장에서는 모두 영어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일반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 잘 이해하기 어려우시지만 오늘 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항치매에 대해서 인삼의 어떤 효과, 효능, 그것을 아주 쉽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영주가 고향이죠. 아까 이 개회식 때 한 분이 말씀하시던데 원래 그 영주 출신인 그 현재 키스트 하면 세계적인 유명한 연구원입니다. 키스트에서 아주 그 엘리트들만 연구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영주 출신의 그 김순환 박사님께서 특히 피부의 노화, 항산화 그리고 이게 미용 관계 아주 깊은 내용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 요즘 우리가 이 지구인들이 아주 고통받고 있는, 우리가 몇 년째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중앙대학교 민혜인 교수님. 또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 이탈리아네로서 소위 알베르토, 저 방송에서 이게 자주 봤습니다. 저 방송에서 자주 봤는데 처음 제가 들으니까 저분이 뭘 전공하셨나, 정말 이게 생양을 전공하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뿐만 아니고 나중에 소위 그 유통, 구라파의 유럽의 어떤 모든 인삼의 어떤 시장 관계, 마케팅 관계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참 오늘 다양하게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이 질문을 하시더라도 꼭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제일 먼저 발표하신 분에게 질문하고 싶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질문하실 분을 먼저 손을 들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패널 토론을 모두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좌장님과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두 줄로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 이 점을 어떤 과학자가 분명히 지적을 했느냐? 규명을 했느냐? 저는 이 점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했고, 우리가 말하는 고려인삼의 효능, 인삼의 효능, 이것은 26년에는 117억 된다. 그중에서 동양삼은 그보다는 좀 작지만 한 10% 정도씩 성장해서 79달러가 됐다. 여러 가지 이 건강식품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확대, 인삼이 가진 다양한 건강 효능성 등등등등. 우리나라 인삼 산업이 세계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셨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저희는 이어서 초청 강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의 변화에서 인삼산업의 미래를 묻다 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초청 강연의 첫 번째 순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대 오세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삼, 그런데 저는 연구만 하다가 이거 재배 분들이 박사님들은 현 이만희 학장님들 학기적으로 뒤에 여성분들이 연구하는다, 그래서 피부에 대한 노하우 이런 걸 말씀드리고 저는 좀 기억력 개선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삼은 사실 성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제 예전에는 주로 이제 사포닌이 일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에는 사포닌뿐만 아니라 비사포닌 이런 것들도 새로운 기능이 많이 밝혀져서 어느 사람은 슈퍼바이타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일 성분 하나만 고집돼서는 좀 뭐든 우리가 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콩으로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좋지 않나는 생각하는데 실험적으로 저희가 할 때 보면 요즘에 사포닌, 비사포닌, 모노 컴파운드 이렇게 나누어서 시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